이 이야기는 내가 밤낚시를 접게 된 이유를 말해주고 정말 조심히 하란 뜻에서 적게 되었다. 대전 근처에는 저수지가 정말 많은데 특히 내가 자주 가던 곳은 세종시를 가다 보면 있는 작은 저수지이다. 아쉽지만 정확한 지명을 말을 해줄 수 없다. 집이 열채도 채 안 되는 정말 작은 마을 입구에 저수지가 있었고 더 쭉 들어가다 보면 절이 나오는데 이 저수지 갈 때마다 참 음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최근에 젊은 여자가 익사했다고 동호회 내에서 소문이 났던 곳이라 더 기분이 이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이날따라 아무도 없이 정말 한산했다. 그런데 낚시에 미친 사람들에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고기가 잘 낚인다면 무조건 다시 가게 돼 있다. 낚시를 즐겨하는 사람은 공감할 것이다. 겨울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초쯤이었고 낚시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정말 산 외진 곳이나 위험한 절벽 앞 공동묘지 앞에도 물만 있으면 밤새 혼자 낚시하는 게 낚시꾼이다. 나도 뭐 별반 다를 건 없는 낚시꾼이라 개의치 않았다. 이날도 포인트를 찾다가 오랜만에 깊은 제방권에서 하자고 채비를 마치고 라면을 끓여 먹고 한 새벽 1시쯤 됐던 것 같다. 이날따라 바람도 안 부는데 누가 날 계속 쳐다보는 것처럼 시선이 느껴지고 한기가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고 있던 상태였다. 낚시 자주 간 사람들은 봤을 수도 있지만 혼뿔이라고 저수지 위로 가끔 불 같은 게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따라 그게 날아다니길래 기분이 더 이상했는데 낚시도 잘 안되고 멍하니 찌만 바라보고 있던 중 낮엔 안 보였던 수초가 낚싯대 끝에 살짝 떠 있었다. 별 신경 안 쓰고 낚시를 계속하는데 그게 정말 이상했던 게 물이 흐르면 수초도 이동하기 마련인데 이건 그냥 그 자리에서 찰랑대고 있었다. 새벽 2시 좀 넘었는데 수초가 조금씩 내 쪽으로 오는 것이었다. 가까이 오면 건져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낚시를 계속했다. 계속 낚시를 하던 중 언뜻 든 생각이 검은색 수초도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후레쉬를 비춰보면 그냥 긴 수초가 일렁이는 정도였고 앉아서 계속 멍 때리며 낚시를 하는데 초리대 끝에 있던 수초가 어느덧 바로 앞까지 왔다. 몸을 숙이고 건져내려고 뜰채를 핀 다음 후레쉬를 딱 비추는 순간 정말 악소리 내면서 뒤로 자빠졌다. 여태 수초라고 생각했던 물체가 머리카락이었고 정말 길게 일렁이고 있었는데 물을 비췄을 때 수초 아래 하얀 눈과 딱 마주쳤다. 정말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대로 뛰어 차에 타고 집까지 달려왔다.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해뜨기만 기다리다가 가보니 다행히 두고 간 낚시 장비들은 그대로 있었고 그 자리에 있던 그 머리카락도 안 보였다. 이날 그 일을 겪고 밤낚시를 접게 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참이 지나고 가을이었다. 낚시를 거의 매일 붙어 다니던 한 살 아래 후배와 자주 가던 금산의 저수지를 가게 되었다. 근데 여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기 때문에 자리가 항상 없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무거운 장비를 등에 메고 산을 타고 사람이 없는 쪽으로 갔다. 역시나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 장소에는 무덤이 쫙 펼쳐져 있던 것이다. 나는 후배에게 꼭 골라도 이러고만 고른다고 핀잔을 줬다. 곧 우리는 채비를 마친 후 밥을 먹고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쯤 지났을까? 해는 지고 반딧불도 보이고 참 경치 좋다 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11시 좀 지났을까? 자꾸 뒤에 있는 무덤 쪽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뒤를 계속 쳐다보게 됐고 그때마다 아무도 없는데 괜히 오버하는 건가 싶어서 후배와 커피를 끓여서 먹으며 수다를 떨었다. 나는 후배에게 뒤에서 자꾸 누가 쳐다보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후배는 형님 겁이 많네요 하면서 놀리는 것이었다. 나는 후배에게 낚시 다닌 세월이 몇 년인데 오늘은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했고 낚시를 계속 이어갔다. 그렇게 낚시를 다시 시작하고 새벽 2시쯤 됐을까? 좀 전에 끓여 먹은 컵라면이 잘못됐는지 동생이 배 아프다며 차에 가서 휴지 가지고 온다며 내가 쓰던 후레쉬를 들고 차로 뛰어가 버렸다. 혼자 남아있는데 왜 그리도 한기가 느껴졌는지 옷을 껴입었다. 뒤에 있는 무덤에게선 왜 그리도 시선이 느껴지는지 자꾸 뒤돌아보고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다. 그때 동생이 돌아와서 큰일을 보겠다고 무덤 바로 옆으로가 큰일을 보기 시작했다. 무덤과 나의 거리가 불과 3m 미만인지라 냄새난다고 성질내려고 뒤돌아선 순간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무덤 꼭대기에 할머니가 쪼그려 앉아서 후배를 쳐다보고 있던 것이다. 그대로 머리가 쭈뼛 서고 말도 못한 채 바라보다가 고개를 휙 돌려서 후배에게 빨리 싸고 내려오라고 소리쳤다. 후배가 알았어요 형님 하면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후배는 깜짝 놀랐는지 욕을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큰일을 보고 일어나서 내 쪽으로 오려고 고개를 돌리니 내 바로 옆에 낚시 의자가 있었는데 누가 앉아 있었다고 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낚시를 하고 있던 것이다. 그날 그대로 둘 다 겁먹어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후레쉬를 켜놓고 밤새 덜덜 떨다가 해가 뜨자마자 산을 타고 곧장 집으로 왔다. 그날 이후 둘 다 밤낚시는 엄두도 못 냈다. 다들 밤낚시는 정말 조심하길 바란다.